두 번째 이슈도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사실. 사실 이런 이슈들이 중요한데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이건 제가 원래 바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한전 사장이 김동철 씨거든요. 근데 이 김동철 씨가 요번에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냐? 깜짝 놀랐어. 한전을 민영화하겠다. 거의 뭐 민영화하겠다는 선언이지. 지가 뭔데? 나 이런 거 보면 열받아요. 지들이 무슨 사실은 공기업 사장으로 정권 낙하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뭐 엄청나게 능력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가 정권 바뀌면서 낙하산으로 간 거야, 공기업에. 그럼 거기 가서 사실은 일은 어차피 그 직원들이 하니까, 임원들이 하니까 놔두고 사장으로서 사장의 기본적인 그냥 역할만 하면 돼. 근데 집 가진 새끼들이 가갖고 뭐 하는 겁니까?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겠다느니 이렇게 아예 구조적인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지. 되돌릴 수 없게. 개새끼들. 지들이 뭔데? 지들이 뭔데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요. 김동철이 신년사에서 뭐라고 하냐? 하루 이자만 90억에 달하는 상황이래요, 지금 한전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이네사라고 있는데, 네? 이탈리아처럼 완전히 달라지겠대요. 그래서 공기업 틀을 벗어나겠대요. 에네사. 이탈리아의 에네사가 99년도에 민영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탈리아 그 에네사가 어떻게 됐냐?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이 7배가 늘었대. 7배가. 그래서 우리 한전도 에네사 같이 민영화 해갖고 수익이 매출이 7배, 막 8배 막 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개소리를 해요. 공기업이란 지위가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내몰린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공기업 체제의 새로운 대안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 전력산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글로벌 무대에 당당히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공기업인 한전을 에네사 같이 민영화시킨 다음에 전력산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켜나간다고요? 민영화시켰는데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요? 나 이거 웃겨 죽겠어. 지가 말하면서도 지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는 건가? 아니, 민영화 시켜놓고 공공성을 어떻게 지킬 건데? 그 민간기업이 손해보면서, 지금 공기업도 손해보고 있는데 민간기업이 손해보고 있는 그 한전을 인수한 다음에 손해를 계속 보면서 국민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그냥 공공성을 지키면서 유지하라는 거야? 민간기업이? 왜? 돈 벌어야지. 민간기업은 네가 말한 것처럼 에네사 같이 매출액을 7배씩 늘려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공기업이 매출액이 늘어나면은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공기업이 적자야. 지금 막 언론들 보면은 공기업이 적자라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 괜히 국민들이 막 걱정하는 거야. 공기업이 적자야. 어떡하지? 큰일 났네. 공기업이 적자야. 공기업이 적자면은 나쁜 거예요? 우선. 공기업이 적자면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공기업이 흑자야. 돈을 잘 벌어. 만약에 지금 이 김동철이 한 말처럼 이 한전을 민영화해서 그 민영화된 기업이 매출이 막 7배, 8배 늘었다고 쳐. 이거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국민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 부담은 다 우리 국민들이 떠안는 거예요.
난 어이가 없어. 이 모든 발언들은 지금 철저하게 그냥 기업주의 마인드, 기업주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너무 부러워하는 거 아니야. 이탈리아는 지금 전기세 걱정 없다. 그 전기세 걱정 없는 게 아니지. 그 전기산업 맡고 있는 에네사가 걱정 없다는 거죠. 여기는 뭐 엄청 매출액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G7 중에서 이탈리아가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죠. 가장 비싸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지. 이탈리아는 전기세가 너무 비싸. 너무 부러워 죽겠어. 지금 그거 아니야. 김동철은. 전기세가 얼마나 비싸냐면은 기사에 나와 있어요. 7년 만에. 에네사 지금 김동철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우리도 저 에네사 따라할래 하고 있잖아요. 그 에네사가 7년 만에 전기료가 12배가 올랐어요. 12배가. 이게 부러운 거죠. 이게 부러워갖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전이 적자라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죠. 이게 2022년 기사인데 그때 한전 적자가 30조다 그랬어. 그런데 1년 지났잖아요. 지금 1년 만에 기사가 나왔는데 뭐랍니까? 46조 적자다. 그래. 적자가 많죠. 지금. 그럼 한전이 적자인 이유가 뭐예요? 적자인 이유. 이게 단순히 한전 직원들이 똑바로 운영 안 하고 일 못 해갖고 적자인 겁니까? 한전 적자가 확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이 있지요. 솔직히. 추경호 같은 경우는 당시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에너지 정책을 너무 못했다. 그러고 있어. 이 개새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딴 게 아니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했다. 툭하면 하는 얘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하는 바람에 전기료가 올라갔다라는 거. 이거는 사무리에서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완전한 거짓말. 완전한 거짓말. 뭐가 거짓말이냐? 문재인 정부는요. 탈원전 정책을 폈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60년 로드맵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요. 60년을 계획으로 한 로드맵이었어요. 60년.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원전이 24개 가동 중이었죠. 24개. 자세하게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넘어갈게요. 문재인 정부 22년에 원전이 2개 늘었어요. 26개. 6개. 그리고 원전은 언제부터 주는 거냐? 사실은 요번에 윤석열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으면 지금부터 원전이 주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탈원전이라는 건 2079년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원전이 줄지 않았어요. 원전이 늘었지. 그런데 무슨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하는 바람에 전기료가 올라갑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무수히 많이 얘기했고 사실은 언론도 많이 지적을 했어.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 보수 쪽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개새끼들. 그러니까 참여연대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 막 비판하잖아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어디로 갔냐 비판했고 뉴스타파에서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은 없었다라고 고발을 했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없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 60년 계획 안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그냥 딱 끝내버릴 수가 없으니까 6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서서히 장기 계획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부터 탈원전 조금씩 가야 되는 건데 딱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한국전력이 마이너스에서 지금 적자를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유연탄 그리고 국제 유가 가격이 급등하면서부터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에너지 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사실은 이 오른 것만큼 전기세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지.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전기세가 굉장히 싸요. 지금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 전기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됐거든요. 왜냐면은 그 원자재, 유연탄이라든가 국제유가 같은 거, 에너지 값이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기세가 오르지 않았어요. 다 기억나시겠지만 많이 안 올랐어. 우리는 그때 한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올라야 될 것만큼 많이 안 올랐다고요. 그래서 국민 부담이 줄었지. 근데 부담이 줄은 것만큼 한전은 적자가 된 거지. 적자가 된 거야. 한전 적자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원래는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성 그런 의미에서 한전이 적자를 진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가 작년부터 직원들을 막 해고하고 있죠. 왜요? 매출 증가세 둔화. 적자도 아니야. 돈 많이 벌다가 돈을 덜 버니까 넷플릭스가 직원들을 그냥 막 자르고 있어.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150명 잘라버리고 그리고 또 6월 달에 또 300명 정리하고 막 그래요 지금. 그래. 만약에 한전이 진짜로 적자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한전 직원들 막 잘라요? 자릅니까? 한전 직원들 월급 막 내려요? 그런 거 없죠. 한전 직원들 대졸, 초임 월급이 얼마냐면 5,400만 원이에요. 한전의 그런 이 정규직 직원들 평균 연봉이 얼마냐? 7,700. 작은 금액 아니죠. 작은 금액 아닙니다. 한전 적자라고 그렇게 떠드는데 한전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성과급 1,586억으로 성과급 대잔치했어요. 막 신나 죽어 이 사람들은요. 한전 안 망해. 아니 좀 뭐가 안 맞지 않아? 적자가 엄청 많은데 일반 기업 같으면은 적자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해야죠. 혹은 직원들 막 감축할 거 아니야. 구조조정하고 난리가 날 거야. 근데 한전은 안 그러죠. 왜 안 그렇습니까? 왜 안 그래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안 그러는 거예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왜?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하냐? 결국은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세금 누가 내는 거야? 우리가 내는 거예요. 국민이.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공기업이 적자가 났어. 근데 적자가 난 이유는 뭐냐면 뭐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러면 이건 구조조정을 해야지. 민영화할 수도 있어. 근데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우리가 원래 비싸면 안 쓰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전기가 비싸다고 안 쓸 겁니까? 수도가 비싸다고 안 쓸 거예요? 가스 비싸면 안 쓸 거야? 안 쓸 수 없거든. 대한민국에 기간 사업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민영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공공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봤다? 손해보면 어때? 마이너스면 어때? 그 마이너스 누가 메꿀 건데? 그거 국민이 메꾸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민영화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 있는 사람은 쓰고 없는 사람들은 못 쓰라는 거 아니야. 이게 맞아? 한국전력공사는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이죠. 지방 공기업에 보면은 공기업법에 보면은 공기업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 목적이에요. 주민 증리 복리 증진 이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공기업들은요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면 돼요. 적자면 어때? 적자기 때문에 한전을 민영화한다? 그러면 한전만 민영화합니까? 민영화할 거 엄청 많아요. 다 민영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자 보는 공기업들 뭐 있냐? 가스공사 지금 부채 비율이 378이에요. 그 다음에 코레일 287, 그리고 남방공사 247, 그리고 한전 223. 지금 한전이 부채가 많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가스공사, 코레일, 지방난방공사 더 많아요. 그럼 이거 다 민영화해야죠. 이거 다 민영화해야 돼. 근데 이것들은 다 뭐냐? 국민들한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거든요. 국민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걸 왜 민영화합니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100번 양보해갖고 한전이 너무 빚이 많아갖고 빚 갚아야 돼. 돈 벌어야겠어. 하면요. 차라리 그냥 공기업으로 있으면서 전기세를 차라리 올리는 게 나아. 왜 이거를 민간에게 줘갖고 전기세를 올리게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가스공사라든가 수도공사라든가 코레일이라든가 난방공사라든가 한전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왜? 전기세 오른다고 전기 안 쓸 겁니까? 전기세 오르면 우리가 분노하겠지만 욕하겠지만 다른 거 줄이고 전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 같은 거는 돈을 무조건 쓸어 담아.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공기업이 하니까 이걸 돈벌이를 안 버는 거죠. 공기업들은 돈벌이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가스공사, 코레일, 지방난방공사, 한전 그런 것들이 수도 뭐 그런 것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돈을 쓸어 담지. 돈 안 내? 물 끊어버리지 뭘. 물만 끊어버리면 뭐 사람들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게 시민들의 국민들의 이 뭐라고 할까? 이 삶과 직접 연관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런 걸 공기업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는 거라고요. 이게 국가의 임무인 거예요. 그래 국가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내잖아 세금으로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보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조하라고 세금이 있는 거라고. 근데 적자니까 민간에게 넘겨갖고 민간 너희들이 알아서 돈 벌어. 이거는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차라리 돈을 벌려면은 공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차라리. 공기업 돈 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득 누가 가져가요? 그 이득 다시 국민들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물론 내가 직접 피부로 느끼긴 힘들겠지만 결국은 공공에서 쓰는 거예요. 공공이 버는 거는. 그러면 오히려 덜 억울하지. 근데 이렇게 알짜 산업을 왜 민간에게 넘깁니까? 나 웃겨 죽겠어. 민간에게 넘기려면은 차라리 이런 걸 넘겨. 우체국. 우체국도 지금 10년째 적자 아닙니까? 우체국은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돼. 아니, 난 웃긴 게 뭐냐면 민영화를 시키려면요. 사실 정말로 경쟁력이 없는 거 민영화 시키라고. 그런데 이런 거 민영화 하면은 민영 사업에서 하겠어요? 우체국? 아 물론 그냥 뭐 도시는 하겠지. 근데 저기 산간, 저기 섬 같은 데도 막 가야 되거든. 그런 거 우체국 아니면 안 가죠. 누가 가겠어? 타산이 안 받는데. 그런데 아까 말한 한전 이런 거는 돈벌이가 엄청나요. 그걸 왜 맡겨 민간한테? 미쳤어? 미친 새끼? 사무리에서 무려 1년 전에 1년 더 됐네. 2021년 11월 22일 날 어떤 방송을 했냐? 한전 30조 적자와 민간 발전 흑자의 관계 방송을 했습니다. 이건 뭐였냐면 우리가 계속 한전 적자 얘기하면서 좀 한전 적자 문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전기세 올려야 된다, 뭐 민영화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사실 진짜 큰 문제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민간 발전의 문제였어요. 민간 발전. 한전은 적자인데 민간은 흑자였거든. 민간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민간에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생산한 그 전력을 한전한테 파는 거야. 그럼 한전이 그거를 비싸게 사줘. 황당한 거죠. 사실 적자라고 하면서 민간한테는 전기를 비싸게 사준다니까요. 그래서 민간은 그 돈을 벌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1년 전에 사무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게 오늘 동아일보에서
방송에 나왔죠. 이거 오늘 나온 거야. 오늘. 한전이 적자 낼 때 이익 늘어난 민간 발전사. 전력 거래 시스템 손봐야 하는 이유 하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전의 전기를 판매하는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의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있었다. 여기 어디냐? GS, SK, 포스코 홀딩스 같은 데예요. 이런 데가, 이런 민간 발전사가 엄청난 폭리를 누리고 있거든요. 아니 이런 권한을 왜 줬어? 이거 한전이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봐야 되는 거지. 그냥 한전이 적자니까 민영화 시키자?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미친 새끼. 그리고 한전 민영화, 아니 한전 적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로 그러는 거예요? 아, 공기업이 적자라는 거는 거기에 또 세금 투입되니까 국가 입장에서 손해다 그 말이죠. 세수가 부족하다 그거거든. 국가가 돈이 없는데 한전이 적자가 크니까 그거 계속 지금 세금으로 막으니까 이거 힘들어.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세수가 충분히 있으면 이런 걱정이 없겠지요. 국가가 돈이 많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한 공기업 그 적자 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번 신년에 지난 어저께죠. 어저께 윤석열이 뭐 했냐? 한국거래소에 가갖고 뭐라고 했냐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것도 사무리에서 2020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과 정부가 다 합의를 했어요. 뭐냐면 주식, 펀드, 파생상품 그런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천만 원 넘으면 세금을 부과한다. 아,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니까 그랬거든요. 5천만 원 넘으면 세금 부과한다. 이걸 여야 정 다 합의를 했었어. 그런데 뭐 전쟁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서 이거를 3년 유예한 거죠.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어저께 와갖고 뭐라고 하냐? 아, 금투세 없던 걸로 할게요. 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없애버리 윤석열 한마디에 세수가 3년간 4조 원이 줄어들어요. 4조 원이. 한마디에. 공기업들 지금 이자가 많이 나간다. 무슨 적자다. 그지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한전 같은 기업을 민영화 시켜갖고 온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안기려고 하고 있으면서 정작 금년부터 거두면 되는 그러면 3년간 4조 원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로 뭡니까? 지금 니들이 말하고 있는 한전 이자 다 갚을 수 있어. 원금은 아니더라도 이자는 다 갚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그냥 윤석열이가 어저께 말 한마디로 그냥 날려버렸어요. 말 한마디로. 지난 12월 달에 뭐 했어요?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올려버렸죠. 10억에서 50억으로. 이거 뭐냐면 딴 거 아니야. 응? 대주주들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대주주가 원래 이 기준이 10억이었는데 한 주식을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야. 그 사람들은 따로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런데 아, 이러면 너무 부담이 크지 해서 50억으로 늘려버릴 테니까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한 주식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전체 주식 투자하는 1,440만 명 중에 0.09%, 13,000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원래 대주주 소득세를 받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지금 50억으로 늘려가지고 13,000명한테 받아야 될 세금을 4,00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세수가 또 얼마가 줄어요?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거든. 나는 정말 걱정이에요. 이 정부가 지금 부자 감세, 이거 진짜 부자 감세거든요. 부자 감세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죠. 법인세 깎아주고 다 깎아주고 있어.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 공기업 팔아버렸다는 거거든요. 공기업을. 돈이 없어갖고 공기업을 팔려고 하면서 지금 계속 부자 감세를 하고 있죠.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아직도 윤석열 임기가 3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새끼가 3년간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총선이 너무 중요해. 총선의 다음에 민주당과 진보 지정이 다 합쳐갖고 200석이 넘어야 돼요, 반드시. 이 새끼를 탄핵을 아니더라도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돼. 아무것도 못하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어떤 사람들은 국정이 마비되면 어떡하냐? 마비가 되는 게 나아. 마비되는 게 나아, 차라리. 아무것도 못하게. 장관이건 정부가 그냥 차라리 3년간 그냥 스톱 하고 있는 게 나아요. 개새끼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 좀 들여다보면요, 정말 잠도 안 와. 나쁜 새끼들. 네, 이게 오늘 그냥 두 번째. 갑자기 김동철이가 한전 민영화를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원래 추석 이 누구죠? 이 기재부 장관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애가 누구지? 당시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누구죠? 기재부 장관이 누구였죠? 제 최성국 말고 그 전에 추 누구였지? 아이씨. 추경호가 원래 우리 정부는 민영화 안 한다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 대놓고 이제 민영화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감시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마지막 광고 하나만 더 하자면 우리 장달수님의 햇 고창김, 우리 312 가족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드셔야 돼. 사물이 3년 연속 판매 1위, 품질을 제일 자랑하는 상품입니다. 인공 감미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100% 유기농 고창김. 이거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거에 40% 할인된 가격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속에 29,000원, 두 속에 55,000원,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연말이 아니네요. 연초에 온 가족과 함께, 신년은 고창김과 함께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연속 99일차 방송이었고요. 여러분, 내일은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 함께 우리 100일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3월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자발적 시청료. 오늘은 자발적입니다. 내일은 강제. 자발적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3월이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감사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